삶이 힘들고 버거워질 때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싶은 마인드 스케치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의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전성경 매니저님 그리고 한선영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주부터 한선영 강사님 모셨는데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서 수학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한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창의수학 놀이터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재미있게 수학 할 수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아쉬운데요. 네, 저도요. 저는 완전 수포자였거든요. 예, 다들 수포자 뭔지 아시죠? 수학 포기자. 네, 알죠. 저도 수포자, 그것도 과포자였거든요. 네, 수학은 이미 늦었지만 오늘 함께 하게 될 이 마인드를 배우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네, 오늘 강연도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강연 듣기 전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사사건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또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는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쓴 우리나라. 올해도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재작년 10%나 급증했던 자살 사망자 숫자가 지난해에도 줄어들지 않고 또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정부에 가진 자살 예방 안간힘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 자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3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청년층 또 젊은 층인 10대에서 30대 사이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률 급증 이유 중 하나로 모방 효과를 꼽았는데요. 지난해 연예인 자살 사건이 있고 난 후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명인의 경우에는 모발 자상 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베르테르 효과라고도 불리는 이 모방 자살 현상은 유명인이나 대중이 선망하던 사람이 자살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인물을 따라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자살 위험 증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살의 원인은 하나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정 문제, 질병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등의 건강 문제, 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절망감 등 여러 이유가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때로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심하고 원망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면에 다른 사람은 이 상황이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보자 하면서 그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순 없죠. 하지만 어떤 사고를 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그럼 이러한 절망이 아닌 행복과 감사를 가지는 사고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강사님? 네, 요즘에 뉴스를 보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그럴 때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 하는 이유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도 기사를 보니까 운동선수, 유튜버, 아기 엄마 등 어느 특정적이라고 할 것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네,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에서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더 이상은 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그로 인한 절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육체를 끌고 가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노시보 효과를 기억하시나요? 네. 그 플라시보 효과에 반대되는 용어라고 하셨죠. 진짜 약을 처방해도 그 약이 해롭다고 생각하거나 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환자의 부정적인 믿음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는 현상이요. 네, 맞아요. 그것은 안 좋다고 믿는 마음뿐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노시보 효과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혹시 고장난 냉동 창고에서 얼어 죽은 선원 이야기를 아시나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영상 19도의 창고에서 얼어 죽은 선원 이야기죠? 네? 영상 19도요? 네. 근데 그런 온도에서 어떻게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죽은 선원은 냉동 창고에 벽에다가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해당 선원은 동료의 실수로 냉동 창고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추위 속에서 얼어 죽었다고 해요. 하지만 선원들은 죽은 선원의 글을 읽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선원이 냉동창고에 갇혀 있었을 당시에 냉동창고의 전원이 꺼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죽은 선원은 자신이 냉동창고에 갇혔다는 사실에 극도의 추위를 느끼게 됐고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라고 하네요. 네, 정말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냉동창고에 갇혔으니 얼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젊으니까 몸을 많이 움직이고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 구하러 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바꿨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혹시 천사와 악마의 모습이 동시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그 천사의 모양을 보면 악마가 보이지 않고 악마의 모양을 보면 천사가 보이지 않는 신기한 그림이거든요. 아, 네네. 저 본 적 있어요. 그 착시 효과에 대해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림,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가씨와 할머니가 동시에 그려진 그 그림과 같이 봤었어요. 아, 네, 맞아요. 천사와 악마가 둘 다 그려져 있지만 하나를 주목하면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분명히 행복할 조건 그리고 불행할 조건이 동시에 있는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머지는 감쪽같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네, 제가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저도 남편에 대해서 평소에 고마운 점이 참 많은데요. 근데 어쩔 때 싸우거나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그런 고마움은 다 사라지고 아니 내가 왜 저 사람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 뭐 그런 생각만 들고 불평할 때가 있거든요. 아, 네, 맞아요. 저도 아들 둘을 키우면서 불행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산만하지? 다른 집 애들은 안 이런데 아들 둘은 너무 힘들어 독박 육아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마음을 바꾸면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둘이 재밌게 노는 걸 보면 참 다행이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은 똑같은데 제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행복과 불행의 조건은 늘 동시에 존재하지만 제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네, 저도 취업 준비를 할 때 너무 힘들어서 한국은 취업이 너무 어려워. 인생 살기가 진짜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한동안 너무 우울했었거든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불행의 눈으로 세상을 참 바라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 이야기 중에서 우산장수와 집신장수의 어머니 이야기 들어보셨죠?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을 걱정하고 해가 뜨면 우산 파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는 늘 걱정거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비 오면 우산 파는 아들을 생각하고 해가 뜨면 집신 파는 아들을 생각하라고 하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지면서 행복했다는 이야기죠. 아, 네. 강사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동화의 의미가 정말 깊은데요. 두 아들의 어머니는 행복의 조건이 없는 게 아닌데 행복을 볼 눈이 없었던 거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고 상대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성향이나 태도에 따라서 힘들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장난기가 엄청 많고 말이 많은 학생을 대할 때면 굉장히 피곤하다고 생각했는데 반면에 그런 친구들은 다른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금세 가까워지니까 더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그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친근감 있게 수업 분위기를 올려주는 밝은 아이들로 여겨지고 그렇게 수업 시간도 또 즐거워지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행하다가 아니라 행복을 보는 조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네요. 네, 맞아요. 특히 사람들이 불행의 조건에 집중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고립이 되면
계속해서 고통과 절망 쪽으로 마음의 길이 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전혀 행복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불행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네, 아까 그 냉동 창고에서 죽었던 남자도 그 절망과 공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거네요. 네, 맞아요. 만약에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누군가 마음을 나누고 또 행복을 볼 수 있게 도와줄 사람이 곁에 있다면 불행에서 행복으로 시선을 옮길 수 있는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야말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거든요. 네, 내가 행복과 불행 중에서 행복의 조건을 볼 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변에 행복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과 마음을 나눈다면 마음을 바꿀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현재 내 마음의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볼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교류하는 법을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을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어려움은 들어올 자리가 없네요. 전성경 매니저님은 강연을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강연을 듣다 보니까 저도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요. 네, 특히나 요즘 일이 되게 많고 또 최근에는 야근도 많아서 몸과 마음이 지치니까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밥도 잘 못 해줘도 남편이 다 용서하고 또 오히려 아침에 든든하게 먹고 가라고 아침밥도 차려주고 정말 좋은 남편이네요. 네. 아기도 또 이렇게 시어머니가 또 일하라고 또 아기도 봐주시고 그런 거 보니까 아, 내가 사랑받고 살고 있구나.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 상황만 보면 계속 부정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다시 또 생각을 바꾸어서 반격해 보니까 감사한 일이 많고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정말 복 받으신 분이네요. 부정적인 생각을 반격한다는 말이 정말 인상 깊은데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내가 제일 힘들고 길이 없어 보이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고 주위를 둘러보니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까지도 행복해지는 걸 느낄 수 있네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좀 가난했어요. 네, 학교에 준비물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져간 적도 있고 반찬도 너무 부실하고 주변 친구들과 비교를 하면 그런 삶이 너무 싫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컸는데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절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그렇고요. 그때는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쪽만 생각을 했는지 지금은 좀 후회가 되고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다양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연과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볼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교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